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장중 및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 0.42% 상승한 2,38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중에는 2,39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IT 업종이 2% 가까이 올랐고요. 의약품 업종도 4% 가까이 올라서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소폭 내렸는데요. 0.09% 내린 668포인트가 어제 종가였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에 앞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런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지 잠시 뒤에 공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도 있는데요.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장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오늘도 SERO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인 시황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외환영웅이 지난 시간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현황 점검해보고 가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예, 먼저 5월 2일에 주셨던 롯데 정밀화학부터 살펴볼까요? 일단은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된 종목이고요. 지금 수익은 그 이후로도 2%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GS와 애경유아도 모두 1차 목표가가 달성된 이후로 지속 홀딩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오늘 6월 2일에 주셨던 현대백화점을 손절하면서 여기에 대한 코멘트를 주신다고 하니까 잠시 뒤에 듣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살펴볼까요? 6월 5일에 주셨던 LG전자부터 6월 14일에 모토닉까지의 수익률이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가 달성된 종목은 후성과 KC텍, 모토닉이고요. 또 KC텍 같은 경우에는 14%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6월 8일에 주셨던 후성 역시 지금 10% 이상의 수익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죠. 예, 일단은 보유 종목들인데요. 대한제강과 덕성우 또 덴티움이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LG이노텍은 6월 26일에 주셨었는데 신규 편입이 된 이후로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7%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외환영웅께서 그간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현황을 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다시 리뷰 들어볼까요? 예, 먼저는 6월 2일 날 추천드리는 종목 현대백화점 종목코드 069960. 자, 이 종목은 6월 20일 장중 손절가 10만 7천원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자, 금일 장 시작 후 3분봉이나 5분봉에서 손절가를 지지하고 상승한다면 지속 보유하시고요. 혹시나 반대로 손절가를 깨고 하락한다면 보유하신 물량을 100% 손절해 주시고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월 8일 추천드린 종목 후성 종목코드 093370. 이 종목은 6월 26일 장중 목표가를 달성하였습니다. 자, 매수가 대비 현재 13.1% 상승 중에 있고요. 자, 보유하신 물량 중 80에서 90%는 청산하시고 10%에서 20%만 본절 잡고 새로운 목표가 12,000원까지 지속 보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어제 추천드린 종목 LG이노텍 종목코드 011070. 자, 이 종목은 추천 당일 장중 목표가를 달성하였습니다. 현재는 매수가 대비 7.0% 상승 중에 있고요. 자, 보유하신 물량 중 80%에서 90%는 청산하시고요. 자, 10%에서 20%만 본자를 잡고 새로운 목표가 18만 원까지 지속 보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한 달 동안은 눌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달은 정확하게 맞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눌림이지만 추세는 살아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개별 종목을 하신 분들은 끝까지 수익 나누신 분들은 10년이고 100년이고 본절이 올 때까지 갖고 가는 전략으로 하신다면 손절이 나가더라도 누적으로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현대백화점과 후성 또 LG 이노텍에 대한 투자 의견을 다시 들어봤고요.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시황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큰 시장을 보시고 매매를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물 옵션과 해외 선물 시장은 방향에 맞춰서 매매해야지 역방향 매매 또는 물타기 매매, 단가를 낮춘다는 그런 주식 물타기 매매를 하시다 보면 횡보장에서는 수익이 날 줄 모르지만 추세장에서는 큰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발 물타기나 역방향 매매는 절대로 금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항생지수와 코스피 선물, S&P는 추세는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어저께도 S&P도 거의 사상 최고치를 찍다가 내려가긴 했지만 항생지수 매매하시는 분들 오늘 횡보 상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수로는 25,775가 지지가 됐을 때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상방을 보면서 매매해 주시고요. 혹시나 보수적으로 항생지수를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25,775가 깨지면 25,732 부근에서 매수 상방으로 보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오늘 횡보 상방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43.27이 지지했을 때 상방 매수로 바라봐 주시고요. 혹시나 보수적으로 국제유가를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43.27이 깨지면 43.07 부근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입니다. 금은 오늘 횡보 하방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지속 얘기했습니다만 금은 당분간은 하락이었고요. 어저께 큰 폭으로 하락이 됐습니다. 자, 금을 매매하실 분들은 제발 추세로 매매해 주셔야지 큰 손실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247.4가 저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 하방 매도로 바라봐 주시고요. 혹시나 보수적으로 금을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1247.4가 돌파 시 1250.7 부근에서 매도로 하방으로 보면서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로 FX입니다. 유로 FX는 오늘은 횡보 하방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12375 저항 시 하방으로 보면서 매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보수적으로 유로 FX를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1.12375가 돌파됐을 때 1.12435 부근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은 오늘은 횡보 하방으로 보내 추세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 2438.25 저항으로 보고 하방 매도로 대응해 주시되 짧은 매도입니다. 자,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2438.25가 돌파됐을 때 2439.75 부근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선물과 해외 선물은 역방향 매매나 물타기 매매는 절대 금물이고 차라리 풀베팅이 차라리 낫습니다. 손절을 짧게 하시고 풀베팅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내 증시도 여전히 지속 상방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국내 시황 분석 부탁드리고요. 필살 종목까지 공개해 주십시오. 예, 코스피는 눈을 얘기했습니다.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들어온 정부로 인해서 많은 해소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외환형 신동하는 시황이나 외국 언론, 국내 언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힘, 매수자와 매도자의 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매수자의 힘이 세기 때문에 코스피는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횡보 상방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자,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2376.68이 지지시 지속 상방이기 때문에 52주 신고가를 갖고 있는 종목이나 또한
물량을 갖고 있는 분들은 끝까지 홀딩해 주시고요. 혹시나 손실 나는 종목은 반드시 손절가가 왔을 때는 3분봉, 5분봉이 종가가 마감된 후에 손절가가 깨지면 100% 청산하는 전략으로 해주신다면 반드시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혹시나 2376.68이 깨지면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2368.52 부근에서 개별 종목을 물량을 실어도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선물 옵션을 하신 분들은 오늘 횡보 상방으로 지수 310.55가 지지시 지속 상방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자, 보수적으로 선물 옵션을 매매하신 분들은 310.55가 깨지면 309.65 부근에서 매수 전략으로 해주신다면 큰 손실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지수에 맞춰서 필살 종목 삼화전기입니다. 자, 종목 코드 009470. 자, 이 종목은 콘덴서 제조 판매 전문의 사마 콘덴서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자, 가전 및 정보통신 분야를 주요 거래처로 전체 생산량의 약 60%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출 확대로 인한 흑자 전환과 거래량 증가로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지속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으로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자, 목표가는 9,000원입니다. 손절가는 7,500원이고요. 항상 주식이나 선물이나 해산물은 손실 나는 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손절 처리를 100% 하셔야 되고요. 목표가까지 도달하는 이유는 수익이 나고 상승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홀딩하는 전략으로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내 선물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 드렸고요. 또 오늘 외환영웅의 필살 종목은 삼화전기였습니다. 매수가 목표가까지 잘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었고요.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였습니다. 내일은 화상으로 만나뵐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주식 투자 완벽 가이드 중장기 가치주 발굴의 대가 류혜진.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릴게요.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님 모셨고요. 또 역시 하나금융투자 류혜진 FA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어제장에서 이슈가 됐었던 특징주들을 분석해 볼 텐데요.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혹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투자의 팁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전일장 특징주 시간이고요. 먼저 볼 종목은 영풍인데요. 어제 영풍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IT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있었는데요.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네, 영풍은 이 시간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게 되는데요. 두 분 모두 굿 주셨고요. 송동현 팀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이제 영풍은 이제 영풍 자체보다는 이제 영풍에 있는 자회사들, 특히 이제 영풍증자라든지 그리고 이제 요즘에 아주 핫한 인터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죠. 기존에는 이제 적자를 계속해서 면치 못하다가 요즘에 이제 애플이 OLED 업체로 이제 영풍전자하고 인터플렉스를 택하면서 특히 이제 F10이라는 그 OLED 부품의 핵심 소재를 공급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애플이 영풍 자회사들을 택하면서 영업이익이 오랜만에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차트로 봤을 때도 영풍이 현재 상승 추세 초기의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우선은 신규로 접근을 해도 무방하지 않나 싶어서 일단은 굿 의견 드렸습니다. 예, 상승 초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영풍 어제 4% 이상 올랐었는데요. 두 분의 의견 굿이었고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대한해운입니다. 어제 8% 이상 또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한국가스공사와 1조 규모의 수송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어제장 급등세로 주가가 나타났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예, 앞으로 대한해운은 더 갈 수 있을지 의견은 두 분 다 굿이시고요. 류혜진 팀장님의 의견 들어봅니다.
네,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 저번 주 금요일에 이제 한국가스공사의 전용선에 수송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 규모를 보면 지금 1조 2천억 원, 그러니까 작년 연결 매출액의 234%에 해당이 되는 작지 않은 계약입니다. 그래서 해운주의 컨테이너 운임에 좀 강세에 힘입어서 지금 하반기에 실적 개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의견을 드렸고요. 그래서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사실 공급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나머지 해운사에게 조금 약간의 호재로 좀 작용되고 있다고 좀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주들에 좀 대한 관심이 많이 사그라들어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 1년간 운임은 좀 꾸준하게 오르고 있었고 관련 업체의 주가들도 이제 좀 소폭으로도 상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글로벌의 그 컨테이너 선사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2, 4분기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에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를 거치면서 좀 점차 회복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운주 중에서도 대한해운이 어제 급등세를 보여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볼까요? 이틀째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죠. 케이프 ES 스펙인데요. 스펙 합병 상장을 위한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두 분 모두 부정적이세요. 송동현 팀장님. 네. 우선은 이제 지금 이틀 동안 50%, 60% 가까이 이제 그 상승을 해버렸죠. 예. 아무리 뭐 굳이 좋은 호재가 있어도 지금은 약간 투기성의 물량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비 상장을 통과했다는 것은 분명한 이제 호재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너무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이 되고 그리고 확실하게 회사 이름이 바뀌고 어떤 회사인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봐야만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배드 의견 드렸습니다. 예, 너무 많이 급등한 측면이 있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어제 핫한 종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제 13.5% 신고가를 내는 기염을 토해냈는데요.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임날디가 유럽 판매 허가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굉장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의견이 엇갈리네요. 송동현 팀장님의 긍정적인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추세가 굉장히 좋죠. 예. 물론 이제 굉장한 고점인 것은 이제 틀림없습니다만, 일단 삼성의 어떤 미래 차세대 육성 계획을 보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이제 삼성전자만큼이나 규모가 큰 회사로 키우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직도 삼성전자랑 비교해서 시가총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래 어떤 성장 동력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비슷한 시가총액을 쫓아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있고요.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너무 급등한 만큼 추가적인 뭐 조정이라든지 이런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긍정적인 의견 드렸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들고 갈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신 건데요. 류혜진 팀장께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배드팻말을 드셨거든요. 이유는요? 네, 이제 뭐 장기적으로 보시면 이제 송동인 팀장님 같은 이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좀 그 단기, 중기적으로 봤을 때 네. 이미 이제 뭐 인날디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제 판매 허가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지금 일단은 유럽연합의 그 집행위원회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이제 최종 판매의 허가를 받게 된다는 아직까지 좀 한 단계는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인날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휴미라라고 하는 뭐 류머티즘 관절염이나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같은 그런 건선 등에 쓰이는 그 항체 바이오의 약을 복제한 약이기 때문에 사실 이미 휴미라라는 그 약이 지금 뭐 매출액의 약 18조 원, 그래서 전 세계 판매 1위의 바이오 의약품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이런 기대감에 이제 급등세가 있는데 사실 이 급등세는 좀 많이 있는 편이어가지고 증권사들 발표한 목표주가 지금 18만 원에서 23만 원인데 현재 28만 원이기 때문에 좀 많이 과열된 양상이 아닌가 하고 지금 접근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6월 27일 화요일장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특히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잠시 뒤에 분위기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살펴볼까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보시죠.
예,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제에 비해서는 소폭 밀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호실적 기대감에 신고가를 냈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요. 오늘은 좀 흐름이 엇갈리네요. 삼성전자가 소폭 쉬어가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더 갑니다. 0.74% 상승한 68,000원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역시 신고가죠. 현대차는 어제 보합으로 마감이 됐다가 오늘은 0.6%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네이버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인데 그래도 눈에 띄는 상승세가 나타나네요. 1.24% 급등한 90만 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은 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국전력이 1.3% 조정을 받는 반면에 삼성물산은 0.35% 강보합 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신한지주와 KB금융이 0.4%, 0.5% 각각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수부터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13% 밀리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2,384포인트에서 거래가 형성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672포인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살펴봐야겠죠.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이 모두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4% 맞나요? 예, 4%나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1만 8,900원에서 지금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 밖에 카카오, 메디톡스, CJ ENM, 로엔까지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즈는 어제 1.6%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소폭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휴자일과 바이오메드 어제 1%대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도 약세 출발입니다. 바이오메드는 0.29%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함께 살펴드렸고요. 이런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두 분의 전문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볼 텐데요. 먼저 송동현 팀장님의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4월 25일에 주셨던 추천주 네오팜이 지금 27%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송동현 팀장님의 네오팜부터 간단하게 수익률 점검해볼까요?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이제 네오팜도 제가 나중에 또 얘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동안은 이제 사드 이슈라든지 이런 이슈로 주가가 이익에 비해서 많이 눌려 있다가 그런 것들이 점차 해소되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사드가 완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국내의 어떤 성장 기대감에 이제 힘입어서 주가가 현재 33,000원 부근까지 어제 올라왔다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향후에 좀 더 이제 7월에 있을 한중 정상회담 이후 라든지 그다음에 계속적인 국내 성장이 이어진다고 가정한다면 주가가 지금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현재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아직까지는 대세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더 지난다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충분한 종목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송동현 팀장님의 네오팜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 류혜진 팀장님의 종목도 수익률 현황 봐야겠죠. 수익률 자랑 함께 보시죠. 네, 5월 16일에 주셨던 종목입니다. 삼성 SDI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12%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류혜진 팀장님, 삼성 SDI도 한 번 더 봐주시겠어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반도체 수요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지금 52주 신고가 경신할 때 사실 슈퍼사이클에 더 올라타라라고 추천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IT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반기에도 상승하고 할 그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IT 부품부터 개발 양산까지 토탈 솔루션의 제공업체로서 좀 제가 그때 그 목표가를 18만 2천 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여력이 있어서 조금 더 보유하시는 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장에서만 5% 가까이 올랐던 삼성 SDI 류혜진 팀장님의 종목이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 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두 분께서 어떤 종목으로 포트를 채워 오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송동현 팀장님의 5가지 종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네오팜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지금 주식 시장을 보면은 대형주 장세이죠. 대형주가 계속적으로 오르는 종목이 계속 오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에코프로 같은 그런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일단은 지금 현재 장세가 압축적으로 종목이
압축적인 종목만 오르는 장세이기 때문에 체감 수익률 자체는 사실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장세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되고, 그래서 현재 실적은 굉장히 좋으면서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이 종목을 인내하시면서 좀 보유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신고가 종목에 따라 들어갔다가 지금 매입을 하시게 되면 또 수수료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평단가가 좀 더 높은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고점에서 물릴 수 있는 그런 장세, 그런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량한 종목, 특히 안 오르는 종목 위주로 보유를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오르길 기대하는 그런 장세를 기다리면 전략으로 일단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그 일관으로 이제 네오팜을 이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화장품주는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7월 이후로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있을 때부터 사드 완화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종목 중에서 특히 네오팜 아직 중국 진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진출하가 된다면 앞으로 향후 주가는 사실 얼마나 더 갈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갈 것이라는 포인트에 주목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네오팜 별다른 설명 없이 그동안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SK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주도 현재는 안 가지고 있다면, 포트에서 안 가지고 있으면 수익률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SK라는 대형주 한번 들고 와봤고요. 특히 지주회사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문제점이 지주회사가 투명하지 않다라는 거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SK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설명 많이 드렸지만 굉장히 사업 포트폴리오가 안정성과 성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안정성, 그리고 SK 하이닉스 지금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찍고 있죠. 그런 성장성, 그리고 SK 바이오랜드라든지 바이오텍 같은 그런 바이오 포트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 그리고 LNG, SK 가스라든지 SK 비상장이긴 하지만 ENS도 포함하고 있고 굉장히 사업 포트폴리오가 훌륭하다. 그리고 SK 지주회사 또 개편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30만원 이하에서는 계속적인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표가는 32만원 정도로 설정을 했지만 그보다는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SK 이노베이션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제 앞으로 추세를 본다면 지금 유가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가가 계속적으로 오르지 않으면서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현재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6월 말에 라마단이라고 해서 그런 종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유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고, 현재 유가만 보시더라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조금씩 상승하는 분위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관련된 종목을 현재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특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 순이익이 무려 36%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이미 정제 마진은 이미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정제 마진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그리고 중간 배당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배당 수익률만 계산해도 연에 6% 정도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어떤 시세와 그리고 배당까지 포함한다면 지금쯤 유가 관련된 주 중에서도 훌륭한 SK 이노베이션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배터리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CIS입니다. CIS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2차 전지 장비 업체입니다. 현재 이제 이 업체는 굉장히 지금 중소형 2차 전지 장비 업체고요. 현재는 이제 주가가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 중소형주로 계속적으로 소외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대형주 장사가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보면 대형주가 가고 중형주가 가고 그 다음 중소형주가 가는 그런 장사가 펼쳐질 것이라고 일단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업체가 계속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사드 이슈가 좀 더 완화된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이 괜찮거든요. 회사에 연락을 해봐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영우 DSP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우 DSP 같은 경우는 역시 OLED 장비 업체로 현재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좀 조정받는 이유는 OLED 산업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OLED가 더
성장할 수 있나, 이런 반도체 쪽은 계속적으로 성장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 OLED 쪽은 성장이 좀 둔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점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오늘 이제 뉴스를 보시면 이제 애플도 OLED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OLED의 97.5% 정도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애플 쪽으로 좀 더 공급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폭되고 이익이 성장될 수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영우 DSP 같은 경우가 OLED 장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반도체 관련된 장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 접근해 보신다면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분기, 3분기에도 충분히 지금 수주가 많이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중국 업체들도 지금 OLED 쪽으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애플뿐만 아니고 중국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소형 IT 장비 업체가 필요하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 관련돼서 영우 DSP의 기술력이 훌륭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마진율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영우 DSP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낙폭 과대주의 달인 송동현 팀장님의 5가지 종목부터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27%나 수익을 내고 있는 네오팜 역시도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번에는 류혜진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5가지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 좋은 레저라는 종목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중장기로도 추천을 드리지만 일단은 이제 단기로 좀 추천을 드리는 종목인데, 일단 뭐 지금 출국자 수에 대한 증가라든지 패키지 이용객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대리점 수수료가 없는 직판 여행사이기 때문에 간판 여행사 대비 좀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아웃바운드의 수요가 지금 점점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비해서 이제 기업 가치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뭐 1월에서 5월 지금 BSP 발권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보다 49%, 50% 정도 증가를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좀 가시성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망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1분기에 지금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금 대형 여행사가 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동안에 참 좋은 레저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오히려 좀 하락한 그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2분기에는 사실 그 호실적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 탄력은 지금 여행사 중에 가장 높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전거 부분에서도 비용 효율화라든지 임대 수익이라든지 좀 증가할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 좀 소폭이지만 증가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뭐 10,000원대 가격 정도 잡았다가 13,000원대 좀 차익 실현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목표 주가는 한 15,000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종목은 테슬인데요. 이것도 지금 그 중간에 스몰캡인데 지금 단기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3D 낸드 뭐 지금 너무 잘 나고 있는 실적 같은 경우 지금 핵심 공정의 그 홀에 필요한 좀 하드 마스크용의 그 증착 장비가 좀 주력 제품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3D 낸드의 업황 호조가 있기 때문에 2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에 대한 좀 그 수혜 같은 경우도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요 고객사들의 투자 확대에 따른 마진 개선으로 좀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좀 대규모의 수주의 전망도 있고, 지금 최근 뭐 작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조정 중일 때 그 기회를 잘 보시고 매수하시는 건 좀 추천을 드리는데, 이런 조정의 이유가 뭐냐고 좀 확인을 해보면 삼성의 그 평택 공장의 수주가 지금 상반기에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하반기에는 이제 분기 실적에 좀 감소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전방 업황 호조가 이제 지속이 되면서 하반기에 대형 그 수주 같은 경우도 계속 뉴스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내년에 실적 기대로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주 같은 경우는 지금 분기 실적 모멘텀보다는 미래 실적 기대치를 좀 제공하는 수주에 대한 소식 흐름에 좀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고객사의 투자 발표 소식은 좀 하반기에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는 종목이고요. 세 번째 종목은 지금 한국콜마, 제가 뭐 5월 달에 추천을 한번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의 화장품 생산기지에 좀 다변화를 계속해서 시키는 기업이고, 국내 최대의 그 제약 CMO로서 좀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드 조치 해제의 기대감에 저번 주 금요일에 지금 화장품주가 좀 잠시 급등을 한 경향이 있는데, 사드가 있던 없던 사실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해외 판로로 좀 다변화를 많이 시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사드 이슈가 풀리게 되면은 뭐 실적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뭐 지금 H&B라고 해서 헬스 앤 뷰티 스토어의 그 소비 시장으로 좀 재편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스토어 화장품을 그 브랜드 고객사로 둔 OEM이나 ODM 업체에 좀 관심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는 대한항공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도 지금 단기 종목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데 사실 지금 단거리 여객의 경쟁이 심하는 너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장거리 경쟁의 강도에 대한 좀 낮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여객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분기 평균 항공유가 지금 전년 대비 13% 정도 높은 수준임에도 여객 호조라든지 화물 매출액이라든지 강세가 더해져서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IT 호황에 발맞춰가지고 빠른 실적을 증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의 실적에 대한 계산도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뭐, 더불어서 델타 항공하고 지금 합작 투자를 해서 미주 290개 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태평양 노선의 환승 계획 같은 경우도 유치를 할 수 있게 좀 수월해질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이미 대형기 교체 사이클은 한번 끝났지만 미국 노선의 경쟁력을 회복을 좀 통해서 외형 성장과 수익성을 좀 개선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좀 추천을 드리는 종목이고요. 마지막으로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는 지금 17년도 예상 당기 순이익이 지금 3,628억 원, 그래서 ROE가 5.4%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우증권의 높은 이익 모멘텀에 미래에셋증권의 이익 안정성이 같이 가미되는 합산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퇴직연금에 관련돼서 대표님께서 많은 투자를 하셨고 오랫동안 좀 많이 투자를 하셨던 기업인데 지금 뭐 이미 압도적으로 좀 자본 규모가 있기 때문에 초대형 IB에 좀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요. 지금 뭐 대우증권의 퇴직연금이라든지 글로벌 자산관리 같은 경우도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퇴직연금 시장은 점차 좀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거에서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 포트폴리오를 좀 넣으시면서 같이 커가는 모습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네이버에 지금 각각 5천억 원씩 교차 지분 투자를 하고 단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4차 산업혁명의 이런 혁명에 맞춰가지고 같이 이제 좀 발전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중장기 가치주를 발굴하시는 류혜진 팀장님의 5가지 종목을 봤는데요. 이번에는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종목들도 몇 개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멘토로 삼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저희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면 장중에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원익홀딩스부터 봐드릴게요. 원익홀딩스 문의하신 분 매수가가 6,400원이시고 20%를 들고 계십니다. 4477님께서 주셨고요. 대응 전략 지금 짜드릴게요. 송동현 팀장님. 네, 원익홀딩스 6,400원에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잘 매수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역시 원익이라는 그런 반도체 장비 회사의 어떤 홀딩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가는 한 원익홀딩스도 아직까지 추세는 죽지 않았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이상 그래도 조금씩 정리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아직 오르지 못한 저가주에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보유를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한 투자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 10% 정도는 정리를 해주시고 나중에 또 10% 지금의 어떤 10% 수익이 난 것을 조금 이익이 좋고 아직 오르지 않은 그런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송동현 팀장께서는 원익홀딩스 지금 차익 실현할 시점이다라는 의견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종목도 봐드릴게요. 5577님께서 IS동서를 문의하셨는데요. 문의하신 가격은 48,000원, 20%를 들고 계십니다. 이달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손절할까를 여쭤보셨거든요. 류혜진 팀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IS동서 사실 48,000원이면 좀 상당히 고점에 사셨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호재성 기사가 이제 가끔씩 좀 이제 나고 있어요. 뭐 금호 생활권이라든지 이런 재개발 사업에 좀 들어가고 있다고 그런 기사가 가끔 나고 있지만 사실 딱히 실적을 뭐 이렇다고 하는 그런 가시적인 실적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거는 지금 14년도 분양 성수기 때 잠깐 이제 주가가 급등했던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금은 계속 하향세. 사실 주가 회복이 당분간 어렵다라고 분석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보유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지만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저평가의 다른 우량주를 주식 사시는 게 현명하다고 좀 생각이 드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류혜진 팀장님과 함께 5577님께서 보내주신 저희 IS 동서 봐드렸고요. 또 종목 봐드립니다. 8466님께서 LG화학을 문의하셨는데요. 매수 단가가 27만 4천 원에 30%십니다. 지금 수익권 내 계신데요. 매도 시점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송 팀장님. 지금 두 분 다 문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매수가를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도 역시 화학주, 지금 상승의 초기 국면에서 굉장히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6월 이후로는 유가 관련된 주식에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역시나 중국의 배터리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중국 전기차 의무 생산제를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더 커질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중국은 우리 이제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그런 배터리 부품을 계속적으로 조금 조절을 하면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조정이 받고 상승하고 이런 이제 반복적인 것을 이제 경험하실 텐데, 하지만 LG화학의 어떤 배터리 기술력을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LG화학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지금부터 31만 원은 훨씬 더 넘어갈 것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부분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로 하고 우선은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LG화학은 31만 원 갔을 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십시오. 그때 또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저희 문자 또 보겠습니다. 7968님께서 코스닥 시총 4위 종목인 CJ E&M을 문의하셨는데요. 78,600원에 15%를 가지고 계시고 목표가를 물어보셨습니다. 류혜진 팀장님. 네, CJ E&M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의 수익성에 대한 개선의 기조도 있고 지금 방송에 대한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영화 수익성이라든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매력을 고려해서 좀 괜찮은 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방송의 콘텐츠 사업 같은 경우는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 단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는 좀 하향 조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 지금 사실 큰 이슈나 방송 그 프로그램은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어서 일단은 11만 원을 그 목표 주가를 내는 분도 있으신데 저는 좀 그 보수적으로 10만 원 정도만 목표 주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당장 팔 필요 없고 10만 원 선에서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CJ E&M 봐드렸습니다. 자,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 만나볼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오늘은 크리스탈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말씀드리기 전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오늘 아침부터 좀 강하게 치고 나오는 것 같아요. 역시나 이제 다른 업종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오지 못했던 부분들이 순환매로 좀 작용하는 것 같고요. 이게 보면 아마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좀 혼조세 시장에서는 그나마 잘 좀 버텨주면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대장주들이 다시 모멘텀을 받고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아마 제약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이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시세적인 측면에서 좀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크리스탈은 이제 차세대 관절염 쪽의 진통소염제, 그리고 박테리아용 항생제라든지 다양한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크리스탈이 많이 좀 빠졌는데, 일단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라고 하는, 물론 제가 이 의대를 나온 건 아니지만 이 MDS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임상시험에 대한 실시기간을 지속적으로 이제 확대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확대를 해서 임상기간을 확대를 해서 아마 임상시험에 좀 박차를 가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지금 단독적으로 투여가 됐을 때 안정성하고 유효성, 이 두 가지 평가하는 임상시험이 이제 항암제 측에서 이 크리스탈이 개발한 항암제 쪽에서 이제 승인이 됐는데, 근데 임상 모멘텀이 다시 한번 좀 실시되고 확대가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진통제 시장인데 미국 진통소염제 시장이 규모가 약 30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아셀렉스라고 하는 이 국산 신약, 이게 이제 복합제인데 하반기에 아마도 미국 FDA 임상시험을 신청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소염진통제 시장 자체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규모가 한 80조 원 되거든요.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모멘텀으로 좀 나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주가는 충분히 바닥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주가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은 이제 이틀 동안 좀 눌렸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그리고 현재가 공략 가능하시고 목표가는 17,000원 이상,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약 바이오주 쪽에서 종목을 선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저가 매수 포착주로 크리스탈을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뭔지 구체적으로 들어봤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라이브 매매 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송동현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나머지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6번째로는 이제 토니모리라는 이제 회사를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화장품 회사고요. 아직까지 별다른 이제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7월 정도가 돼야 화장품 종목이 조금씩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굉장히 일단 지금 위치상 굉장히 저가에 있는 위치입니다. 사실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인내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2분기에 실적 개선 전망이 있고요. 그리고 사드 이슈 완화 기대감이 현재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고, 현재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목표가는 한 25,000원 부근까지 1차 매도가는 25,000원 정도까지 일단 보고 있는데 그 부근에서 올라온다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7번째로는 이제 엔지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입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이슈가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자율주행 이슈가, 과거로부터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현재는 조금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3분기 이후가 돼야 사실 좀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작년을 좀 되돌아본다면 전기차 같은 경우도 실적보다는 기대감이 좌우를 많이 했었고, 그런 기대감이 주가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지금은 실적주에 맞게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 보는데, 자율주행차도 그런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별로 주목을 못 받을 때 현재 매수를 한다는 조건으로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시가총액 매력도 있습니다. 시총이 무려 500억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3분기 이후로는 실적이 괜찮다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로 해서 4반기까지 끌고 가실 수 있다면 괜찮은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자율주행차 프로그램을 공급하는데 지금 유일하게 글로벌 자동차 업계로 현재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가지고 왔고요. 8번째도 자율주행차입니다. 예, 인포뱅크라는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포뱅크도 사실 엔지스 테크놀로지랑 흐름이 비슷합니다. 사실 현재 이 자율주행 관련된 대장주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인데요. 그래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가야만 다른 이제 자율주행차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인포뱅크도 제가 확인하기로는 우선은 4분기부터 실적이 조금씩 나아진다고 일단은 지금 회사 측과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정도면 적립식 투자라든지 이런 투자로는 적합한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고, 현재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현재 회사 측에서는 굉장히 고객사와 얘기를 해봤을 때 신뢰감이 굉장히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은 아니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는 제이준 코스메틱이라는 마스크팩 회사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지금 주가가 상당히 지금 흐름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실적 대비해서 퍼가 굉장히 화장품 주 중에서는 굉장히 낮았어요. 실적 대비 약 7배 정도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낮은 퍼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7월 이후에 조금씩 주목을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 정도부터 매수를 해 가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가지고 왔고, 다른 마스크팩 시장, 다른 마스크팩 회사와 비교해 봤을 때도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굉장히 중국에서 지금 잘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리더스 코스메틱과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그보다는 리스크가 적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현대로보틱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로보틱스는 이제 현대중공업이 분사가 되면서 지주회사로 전환된 그런 이제 회사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주회사를 계속적으로 이제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현대로보틱스가 지주회사인 만큼 지금 현대오일뱅크도 소유를 하고 있죠. 현대오일뱅크가 계속적으로 알짜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유가 관련된 쪽도 반등이 일어난다면 충분히 정유화학 쪽에서도 이익이 날 수 있고, 그리고 현대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또 로봇 사업, 신성장 산업인 로봇 사업부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과 안정성 그리고 배당까지 같이 기대를 한다면 현대로보틱스도 지금 위치에서는 괜찮은 매입 위치가 아닌가 싶어서 일단은 추천을 드리고요. 향후 흐름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동현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화장품 관련해서 또 전기차 관련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중에 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해서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추세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님 화상으로 만나볼까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는지 듣겠습니다. 네, 추세 매수를 좀 시그널 발생에 대해서 들고 나온 기업 AD테크를 좀 소개시켜드리는데요. 최근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어떤 릴레이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거기에 관련사 중에서 어떤 것이 있을까 해서 찾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1위 파운드 반도체 전문 위탁 생산 회사인 그 TSMC와 국내에서 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TSMC와의 그 협업 관계를 통해서 설계한 이후에 반도체 설계에 대한 어떤 양산을 원스톱 시스템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개발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좀 뭘 보셔야 되냐면, 이 동사는 모바일 기기의 최근에 고성능화가 좀 트렌드로 좀 잡히고 있고, 최근에는 3월 인텔의 본격화에 따라서 미세 공정 도입에 대한 어떤 확대로 인해서 수주가 좀 기대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특히 자회사의 KJDC라는 그 자회사를 98%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자회사를 통해서 고사양, 고집적도 시스템 반도체를 양산하는, 하고 있습니다. 좀 유심히 보게 된 것은 그 DDR3에 대한 24비트 ADC 등의 그 고사양의 그 앱들을 내장된 시스템의 개발 성공을 양산한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다 말씀드리고요.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분기와 3분기에 대해서 한번 좀 기대감을 걸어볼 기업이 아닌가 해서 좀 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SK 하이닉스와 최근에 한 39억 정도 규모의 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이 반도체 파운드리 계약인데요. 이런 부분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그 메모리 컨트롤 칩에 대한 신제품 양산을 하는데요. 요거에 대한 어떤 신제품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어떤 TSMC와의 어떤 관계와 협업과 또 하나의 SK 하이닉스의 그 위탁 그 공급하는 그 시스템 설계에 대한 어떤 부분, 이런 부분이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신의 제품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봉 차트 한번 보실래요? 자, 에디테크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좀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차트 한번 올려보실래요? 5월 24일 날 거래량 일봉 차트입니다. 696만 주 거래된 이후에 한 달 보름 동안 그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계획적 지지 흐름을 하면서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 어떻게 접근하시냐?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눌림목이 발생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 동종목은 6,550원에서 6,600원에서 한번 1차 매수 한번 5% 남짓해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2차로는 6,400원 언저리에서 한번 해봤다가
그 지지력이 형성이 돼서 튜닝할 때 거래량이 한 250에서 300만 주 정도 육박한다. 그럴 때는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서 챙겨보자는 전략이고요. 매수가는 그 가격대에서 전략 구사해 보시고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 5,8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추세 매수 종목 살펴봤고요. AD 테크놀로지였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일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타임 이어갈 거고요. 이번에 류혜진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나머지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5가지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항공인데요. 이거는 뭐 비수기에도 지금 실적 개선으로 고공비행 중에 있다만 이슈를 들어보셨는데, 사실 지금 뭐 LCC에 대한 저가 그 항공 비행기에 대한 좀 투자를 많이 좀 그 추천을 다른 방송사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LCC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뭐 포화 상태가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뭐 4월에서 5월에 지금 국제선의 여객수가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뭐 52% 증가해서 뭐 경쟁에 대한 거는 그 우려 같은 게 없어도 된다라고 좀 증명이 되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 LCC 중에서도 지금 그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내부의 그 사업 방향 자체가 지금 저비용 고수익의 사업 방향이기 때문에 그 수익성 증가에 대한 좀 투자 포인트를 좀 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비비나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추고, 사실 뭐 플러스 그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2분기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 또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이 있고요. 그래서 뭐 사실 제주항공 같은 경우 이제 막 편한 그 승차감이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뭐 사실 요즘에 가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많이 타는 그 항공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름에 성수기를 앞두고 지금 국제선의 노선은 또 증편 중에 있고, 지금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뭐 38%, 74% 많이 증가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수 경기 회복함에 있어서 저렴한 이제 항공 요금에 대한 바탕으로 단거리 노선 수요에 좀 증가하면서 이제 견조하게 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영우 DSP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송 팀장님도 같이 계속 추천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거는 뭐 디스플레이 이제 검사 장비의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이슈들로 인해서 그 현재는 좀 하락세에 있는데, 사실 뭐 기본적인 성장세에는 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실적이라든지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괜찮게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로 좀 실적이 잠깐 좀 하락할 수는 있어도, 그 주가가 잠깐 하락할 수는 있어도 이런 실적이 좀 탄탄한 기업 같은 경우는 금방 다시 올라오는 추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수익성 같은 경우는 지금 2, 4분기 이제 하반기 쪽에서 점진적으로 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원가 절감 개선 같은 경우도 지금 회사에서 그 속도가 붙으면서 하반기에는 그런 그 큰 폭의 성장이 같이 그 투자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성장세 같은 경우 한 박자 좀 늦게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회를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직원들 또한 열심히 일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더불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LS전선 아시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좀 수주 실적에 대한 것이 좀 좋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종목이고, 지금 이슈를 보시면은 뭐 싱가포르 전력청과 지금 3,700억 원 규모의 지금 초고압 케이블 그 프로젝트의 수주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사실 뭐 베트남에서도 지금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해서 좀 수혜 같은 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베트남도 지금 뭐 도시의 송배전망 같은 그 지중화 사업에 대한 이런 그 수주에 따른 수혜가 좀 기대되고 있는 그 종목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비중을 높이지 마시고 낮추시고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서 가져가시기 괜찮은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현대로보틱스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블록딜에 따른 주가 하락 이후에 이제 주가가 이제 좀 회복될 전망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오일뱅크 같은 이익률이 호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추천을 드리는데, 향후에 이제 배당 성향 같은 게 확대가 되는 게 이제 고려가 될 시 주가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지주사 전환주인데, 사실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 지주사 전환주에 좀 집중 매수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현대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미포조선의 지분 처분으로 최대주주 대표자가 지금 현대미포조선에서 정몽준 그 아산재 단 이사장으로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로 좀 강한 움직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 지금 현대중공업과 로보틱스를 지금 3천억 원 순매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대중공업의 좀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한 셈이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지금
테라세미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추천 종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 삼성 디스플레이 내 이제 독점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 확대에 대해서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글로벌 시장의 지배력이나 뭐 재무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현저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좀 가장 많이 보이는 그 아몰레드 장비 업체. 라서 같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대한 실적이나 뭐 매출 같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 상회할 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이 되고 있고, 뭐 각 장비별로 뭐 지금 그 예상을 상회하는 매출 증가가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2017년도의 실적이 좀 고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사실 뭐 지금 2월 된 수주 잔고라든지 또 신규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지금 1,000억 원, 2,000억 원대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좀 안정적인 실적도 있고, 지금 뭐 사실 2017년도까지가 고점 실적이라고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패널의 업체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신규 투자는 좀 감소할 전망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17년도 그 하반기까지 좀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류혜진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총 10가지 종목을 봤는데요. 류혜진 팀장께서는 여행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시죠. 여행 성수기를 맞아서 여러 종목들이 있었고요. 또 영호 DSP나 현대 로보틱스는 두 분 모두 추천주로 겹쳤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대하티아이입니다. 3849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매수가는 2130원, 20% 비중 있으십니다. 진단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송 팀장님께 드려볼게요. 네, 대하티아이 이게 철도 관련된 회사로 알고 있는데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이죠. 이게 약간 대북 철도 관련된 그런 테마도 약간 붙어 있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보셔야 될 게 중소형주가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단가보다는 현재 손실 중인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대하티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을 좀 보셔야 됩니다. 향후에 실적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정보가 안 나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회사에 한번 연락을 해 주셔서 향후의 실적 대비해서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대북 관련된 주는 항상 이슈를 조금씩 받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좀 차트적으로 대응을 해본다면, 그런 게 만약에 실적 파악이 어렵고 차트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을 해보신다면, 현재 이제 1800 초반선 1800 초반선까지 보통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지가 된다면 좀 향후에 어떤 대북 관련된 테마를 기다려서 좀 차익을 실현해서 나오는, 지금 보면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2100원 1,800원에서 2,100원 사이를. 그래서 당분간 이쪽을 뚫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웬만한 호재가 아니면. 그래서 그 부분에서 비슷한 매수한 가격에서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좀 안전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3849님께서 문의하신 대하티아이 봐드렸고요. 종목 상담 또 이어가겠습니다. 7032님께서 주신 S넷을 볼 텐데요. 매수가가 7,300원, 비중은 20%십니다. 꼭 진단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살펴볼게요. 류혜진 팀장님. 네, 꼭 진단해달라고 좀 간절하게 보시는 게, 지금 7,300원이면 사실 좀 많이 높은 가격에서 사신 것 같아가지고, 예. 사실 저도 이제 보면은 사실 S넷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는 기술력이라든지 실적 같은 경우는 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 전에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좀 앞서서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좀 어떻게 보면 지금에 봐서는 좀 거품이 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잠시 안철수 테마주로도 잠깐 들어가기도 했었고, 사실 마음이 아프지만 이게 정말 길게 들고 갈 수 있다면은 가져가시면은 괜찮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손절하시고 다른 저평가된 주식으로 사시면서 다시 그걸 좀 만회하시는 게 어떤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기술력이라든지 실적 같은 부분에서 좀 확실하게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게 있어야 그런 것들을 좀 추천드리고, 또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는 사실 그런 것들은 없어서 좀 짧게 손절하시는 게 나으실 거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예, S넷에 대한 류혜진 팀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볼게요. 오늘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인 셀트리온이 장 초반에 4%나 급등세를 보여서 많은 분들이 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3% 가까이 오르고 있네요. 97,800원에 매수하신 분이 있습니다. 20%를 들고 계신데요. 0937님께서 오늘 매도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남기셨고요. 송 팀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현재 이제 셀트리온 추세가 굉장히 좋죠. 현재 셀트리온이 이제 코스닥 전반적인 지수를 이끌고 간다라고 일단은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가 굉장히 현재 갭이 크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코스닥이 좀 더 코스피를 따라 붙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셀트리온이 아주 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바이오가 계속적으로 갈 수는 없다고 일단은 판단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씩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되고 이 부분이 기간 조정, 그 횡보라는 조정이 나올 때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어떤가. 뭐 다 정리를 마시고 한 반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고 계속적으로 끌고 가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지금 생각이 듭니다. 예, 셀트리온부터 봐드렸고요. 이번에 또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3785님께서 화장품주 중에서 매수할 종목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는데요. 류혜진 팀장님의 종목 중에 한국콜마가 있습니다. 역시 이 종목을 사면 될까요, 팀장님? 네, 안 그래도 좀 화장품주에서는 지금 한국콜마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화장품주의 H&BU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런 소비시장으로 좀 재편이 될 거기 때문에, 그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H&B 스토어의 올리브영이라든지 그리고 또 더불어서 홈쇼핑이라든지 유통 채널에 좀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고 있는 회사예요. 글로벌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다각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드 이슈라든지 다른 이슈가 있어도 좀 실적적으로 안정화를 시키고 있는 회사여서 좀 추천을 같이 드리고 싶고, 실적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두 자릿수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H&B의 스토어의 그 소비시장 그 재편할 때는 사실 이제 그 종합적인 그 브랜드의 업체보다는 그 OEM이나 ODM 업체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실 것 같고, 한국콜마가 굳이 아니더라도 이런 관련 업체의 그 화장품주를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서 매수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계속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볼 종목은 DST 로봇입니다. 3,36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30%신데요. 손절을 여쭤보셨거든요. 2974님의 종목입니다. 송동현 팀장님. 네, 일단 DST 로봇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좀 약간 고점에서 한번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시고 일단 매수를 하셨겠지만, 지금 이제 지금 추세를 봤을 때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좋은 흐름이 나오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 자체가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명이 아직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주가가 많이 높아진 상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2,600원 정도인데 지금 갭이 고점 차트로 봤을 때 고점 대비 갭이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끌고 갈 수 있다면은 조금 더 올라왔을 때, 즉 약 3,000원 부분 정도까지 왔을 때 아마도 이 부분을 뚫지 못하면 다시 한번 하락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좀 더 보유를 하고 하실 수 있다면 좀 더 끌고 가보시고, 아니면 지금 조금 정리를 하셔서 조금 실적주 위주로 좀 좋은 종목과 이런 단기성 테마가 있는 종목보다는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이 확실하게 잘 나오고 조금 그런 쪽으로 좀 종목을 다시 옮기셔서 완전한 수익을 조금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앞서서 LG화학을 봐드렸었는데요. LG화학 문의가 또 있네요. 지금 또 봐드릴게요. 지금 시점에서 매수가 가능한지를 여쭤보셨거든요. 4858님께서 주셨고요. 류혜진 팀장님께 듣겠습니다.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그 석유화학 같은 이제 실적 부진 우려로 좀 약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다시 좀 상승 궤도에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매수하시는 가격이 지금 20만 원대이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의 다른 목표가 같은 경우는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목표를 하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매수하셔도 괜찮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이런 업계의 호황 같은 경우 안정적으로 좀 계속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LG화학까지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님, 하나금융투자의 류혜진 FA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보합권 또 코스닥은 상승세를 나타내는데요. 오늘은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이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셀트리온이 3%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시장 분위기 끝까지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